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10월 9일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3분기 실적 시즌 돌입 속에요, 이 LG그룹 내에서 LG에너지 솔루션과 LG전자의 엇갈린 실적 발표로 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반기 지수 상승을 견인할 주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한 이 섹터별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좌측 상단이 코스피 종합지수의 월봉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달에 3,300포인트를 최고가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 2022년 9월 달에 저점 2134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글로벌 선진 지수들을 보면은 이미 지난 2021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국내 증시는 좀 소외를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중국 증시와 같이 여태껏 소외를 받았는데 지금 중국 증시는 최근 며칠 동안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 있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빠질 폭은 없다. 최소한 해외 증시의 키 맞추기 차원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 섹터별로 보면은 이미 지난 2021년 사상 최고가 돌파가 순환 매식으로 섹터별로 나타나고 있죠. 자, 중간에 상단에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월봉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간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가 찍었을 때 SK 하이닉스도 14만원 후반대 고점 찍었죠. 그리고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빠지면서 2023년 1월 달에 7만 3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2023년 1월 달에 상반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픈 AI죠. 인공지능 크게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면서 부각되면서 주가가 큰 폭이 오르.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인수 합병하기 전 가격대면은 아직 뭐 고점 되면 멀지만은 SK 하이닉스의 타이틀로 인수한 이후에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그리고 한미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주죠. 걔는 작년 초 대비해서 17배에서 18배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다. 지수는 상단이 막혀 있는데 반도체 이렇게 크게 올랐죠. 자, 그 우측의 상단을 보면은 바로 이 자동차 기아의 월봉 모습입니다. 실적 호전을 발판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 흐름이죠. 근데 SK 하이닉스 자동차들이 올해 하반기 7월달 들어서 꺾이면서 지금 넉 달째 조정을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KB금융입니다. 금융주예요. 올해 1월서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그걸로 인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지난 이 7, 8월 달에 그죠? 조정을 살짝 나왔지만은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강한 모습.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이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주. 자, 그리고 7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쉬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 것이 조선주죠. HD 한국조선해양. 큰 폭의 양봉 2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 7월, 8월입니다. 그렇죠?
큰 폭의 오름세죠. 죄송합니다. 6월과 7월입니다. 그렇죠?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조선주는 뭡니까? 조선업이 호황입니다. 2년 동안 적자 났던 HH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흑자로 전환됐고 올해는 흑자폭이 더 확대. 이수장 증권TV에서는 삼성중공업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8년 동안 영업 적자 나오다가 작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까지 흑자폭 확대. 조선업 호황이니까 단순히 많이 올라. 이미 우리가 지난 7월 말 8월 달에 조선주에 대해서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 100%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조정은 좀 더 기간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저는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7월 달에 조선주와 같이 상승 전환된 것이 상반기 내내 몇 년 동안 장기적인 소외를 받았던 바로 바이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7월서부터 상승 전환.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6월 달에 유럽에서 금리 인하했죠. 그래서 미국도 조만간에 결정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올라갔다. 자, 여기서 사상 최고가,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간판으로는 사상 최고가라고 했어요. 기아, 현대차, KB금융,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합지수는 상당히 막혀 있는데 이미 업종 대표들이 섹터별로 순환매로 상승한다. HD한국조선, 조선해양도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오름세다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차기 주도주를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최근에 새로운 회원제를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지수 상당히 막혀 있다 보니까는 종목들도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 장세 흐름에 맞게 단중기 종목을 하루에 하나 내지 두 종목씩 이 장전에, 그러니까 8시 50분에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을 이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예요. 가입 금액은 1개월에 33만원, 3개월에 88만원이었어요. 우리 정회원들 6개월에 300, 1년에 500보다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가입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 있죠? 이 140-009-750-1585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내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시장 종합지수는 상당히 막혀서 박스권 완만한 상승인데 이 업종 대표주들이 이미 역사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태반이다. 자, 우측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실총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섹터죠.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등인데 바이오, 현대차, 자동차죠. 셀트리온 바이오, 기아 자동차, KB금융 금융주죠. 포스코 홀딩스도 뭐 철강이지만은 2차 전지로 봐야 되고 신한지주 금융. 이렇게 보면은 IT 섹터,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금융, 그리고 시총 21위서부터 40위까지 보면은 조선주가 두 개나 있지.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에 네이버가 12위고 시총, 그리고 카카오가 22위. 이런 종목도 조금 바닥권에서 가능하지 않나. 자, 그래서 최근에 아까 기존에 작년서부터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사이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죠. 지금 2차 전지 지금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 7월 말과 8월 초순에
2분기 실적 부진다. 그리고 8월달 들어서 종합지수가 큰 폭의 하락인데 얘는 안 빠진다.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른다는 거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역사적 고점 62만 9천 원에서 저점 31만 1천 원이니까는 50% 빠졌죠. 근데 더 많이 올라갔던 우리가 보면요, 이 포스코 푸츠엠이라든지 한 70% 빠졌죠. 이 69만 4천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는 에코프로 BM은 30만 7천 원에서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까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2차 전지주들 반등이 나오는 거다. 물론 반등이지만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그랬죠. 저는 2차 전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뒤에 LG 전자와 같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0월이죠. 하반기 끝물입니다. 4분기입니다. 저는 이 4분기에 크게 올라갈 시장 주도할 종목으로 이 KT 공기업이죠. 자, 최근 고점 대비해서 돌파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적도 꾸준하게 지금 나와 있고, 한번 KT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KT 모습인데요. 뭐 고점 대비하면은 뭐 아직도 그렇죠? 올라갈 여력이 상당히 있는데요. 한번 더 길게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뭐 지난 2000년대에 비하면은 아직도 주가고, 목가도 최소 뭐 한 5만 원 이상은 좀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KT 한번 실적도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보면은 작년에 1조 6천억, 그죠? 올해 1조 7천억, 내년에 1조 9천억,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는 하방 경직 보이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가능하지 않나. 아까 금융주처럼, 그죠? 그런 모습에서 이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거는 KT,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인 네이버, 성장주죠.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최근 3개월 월봉을 뺀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 주가 모습과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다? 그렇지도 않죠. 한번 볼까요? 작년에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올해 1조 9천억이에요. 내년에 2조 1천억. 근데 주가는 크게 하락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46만원대에서 16만원 낙폭이 컸죠. 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건 이러한 종목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수장 증권 TV에서는 이 하모니 포트폴리오, 하모니가 뭔가 좋아.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도 있어야 되지만은 앞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것 종목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을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네이버. 그리고 중소형 종목으로는 이 롯데 관광개발인데, 자, 11월 달에 이 대출 연장권 리파이낸싱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나왔죠. 소비 진작. 그래서 카지노,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이 많이 늘죠.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 자, 얘도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다가 이 대출, 금융 비용제 축소가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기대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한 종목,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은 저는 삼성 SDS, 그죠? 그동안에는 인공지능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으로 크게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는 소프트 에어 쪽으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최근에 17만 원에 계속 저항을 맞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또 빠져서 저는 뭐 이 15만 원 밑에 수준,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13만 원대인데 이때가 바로 이 코스피 종합지수가 8월 초순에 크게 하락할 때니까 그거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 14만 원 초중반대는 그죠?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 박스권의 하단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말씀드려서 삼성, SDI까지 해서 이 하반기에 그죠? 바닥권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케이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어떤 뭐 바이오라든지 뭐 조선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측이 바로 하모니 포트폴리오죠.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또 신용까지 서서 투자했는데 좀 시장이 하락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심적으로 너무 괴로움을 당합니다. 주식은 원래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을 더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T 섹터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죠. 자동차도 그렇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미 좀 위에서 비중을 일부 좀 줄여놨어요. 그러한 종목군들,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 비중 조절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LG그룹 내 이 엇갈린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지난 화요일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4,483억.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8% 감소해서 이것만 보면 부진한 걸로 생각이 들지만은 시장에서는 추정하기를 한 4,300억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더 나쁜 3,400억 정도, 제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한 3,400억까지도 가능하다. 시작 좀 부진은 나올 수 있다. 근데 4,400억 한 1,000억 정도가 시장에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좋다. 상해죠. 이런 부분이 반영됐고, 또 하나 실적 발표한 날 이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4686이죠, 그렇죠? 그거를 또 수주권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한 규모가 한 50.5기가와트시로서 한 수조 원대 규모라 하죠. 2028년 1월서부터 한 10년간. 그러니까 수주 나왔는데, 또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주문을 해서 12월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해서 거기에 협력사들 우리가 동원 시스템도 분석을 해드렸고 그러한 종목군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다가 2차전지 상승 논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10날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죠. 투자 심리 회복 기대가 되고, 또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의 고율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가결을 했다래요. 한 5년간 적용이 된다. 그런 걸로 국내 배터리 업체 수혜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은 데다가 수주권과 그리고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선방하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 저는 분명히 반등 차원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반등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한 45만원 정도, 여기서 조정 잘 받고 하면 2차로 한 52만원까지 가능하지 않나서,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 이제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냥 갖고 있는 분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중 축소를 언제 하는 타이밍, 아까 말한 한 1차 정도 45만원 정도에 가면은 뭐 한 20%나 그 타이밍을 분위기를 봐야겠지만요.
뭐 일부 줄여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아서 일단 갖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는 차원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반대로 LG전자는 3분기 실적이 한 1조 원 전후, 뭐 낮으면은 9,600, 700억, 많으면 1조 초반대 몇백억 정도 해서 한 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7,5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나 감소했다. 실적 부진이죠. 어닝 쇼크예요. 좋게 봤는데 안 좋아지면은 이것이 쇼크입니다. 차라리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조금 예상치를 낮게 했다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좋게 봤는데 확 낮아지니까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LG전자 실적이 3분기 안 좋았다고 계속적으로 하락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물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들이, IT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 조정은 나와도 가격 조정은 여기서 더 크게 나올 것은 없지 않나. 근데요, 그 이유, 자, 일단은 LG전자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였지만 저는 성장성은 그대로다. 우리가 이 B2C에서, 그러니까 일반 고객상에서 이제 기업 대 기업 간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죠. 그리고 신성장 사업, 데이터 뭐 센터형, 이것이 이제 B2B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웹 운영 체계, 그리고 가전 구독 사업, 이런 신성장 사업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인해서 성장성은 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매출이, 아까 실적은,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은 매출은 3분기 기준 최대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독 사업이라든지 이 B2B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전장 부분도 이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LG전자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나. 또 하나, 이 하반기가 11월이나 12월 달에 이 배당 정책 강화 및 밸류업에 대한 이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발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올 거예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지난 주주총회 때인가요?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올리기로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중간 배당도 요번에 실시를 했어요. 상반기에. 그리고 지난 8월 말인가요? 이 지주사 LG가 2천억 규모의 LG전자 주식을 취득을 한다고 공시했죠. 한 2천억 규모면은 한 뭐 180만 주에서 뭐 한 200만 주 정도, 그러면 한 1% 정도 되겠죠. 전체 시장에서 이런 자사주 주식 취득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난 8월 하순경에 회사 측에서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4분기 중에 발표한다.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세는 좀 멈출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LG전자, 이거는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낙폭이 다시 이 11만원 대에서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훼손은 됐어요. 이게 수급적으로도, 그죠? 수급적으로도 조금 약간 한번 차트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매매 동향이 안 나오네요. 자, 일단은 이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 약세 속에서 실적 부진으로 실망 매물이 좀 크게 출회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뭐 일부 나와서 뭐 95,000원이라든지, 저는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은 하면서 테스트가 나오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수급적으로 봐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9월 이후면은 이 지난 8월 말이 얼마입니까? 이 99,400원, 지금 98,000원,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누적적으로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191만 주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 197만 주 순매수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한 부분에서 뭐 9만 5천 원 중후반대 수준에서 좀 하락이 멈추지 않나. 특히 이 박스권 흐름 보면은 이 9만 원과 11만 5천 원 정도 지금 박스권이죠. 그러면 지금 9만 8천 원이고 뭐 내일 목요일 날 소폭 밀리면은 이제는 뭐 중후반대예요. 그러면 거의 다시 또 하단 부분 박스권에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더 빠질 폭은 없다. 단순히 이 IT 섹터가 전체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는 좀 기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뭐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하락세는 진정된다라고 보셔서 뭐 갖고 있는 물량 좀 저는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예, 나중에 IT 섹터가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갖고 싶으면 좀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은 뭐 바닥권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고 좀 보유를 해주시고, 자, 너무 속상하신 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수장증권TV에서는 그래서 하모니 포트폴리오 5종목에서 10종목 업종별로 틀리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면은 좀 속썩이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또 그거를 만회해주는 상승하는 시장을 주도 견인하는 그런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꼭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 시장 주도주 그러한 종목들은 좀 높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현대투자연구소의 새로운 회원제 승부주 VIP입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성함하고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내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